하지만 너무 진짜 어린 7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 않을까. 현재 초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영민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적극적인 반면에 정서적으로 예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아이가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점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는지 두 아이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직접 본인이 전달하라고 하고, 혹시 뭔가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생님께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이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아이의 말만 믿고 우리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모님과 이런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말만 믿고 담임 선생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제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소통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소 부모님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믿어주시는 마음이 생긴다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 평가라는 게 과정 중심, 성장 중심으로 바뀐 지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잘하고 있는지, 등수로 따지면 몇 등인지, 꼭 우리 아이가 우선순위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도 그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선생님 저 다 맞았죠? 몇 개 틀렸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점수와 등수에 연연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본인이 이전보다 얼만큼 나아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배움의 과정에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아이들이 좀 알아가고 부모님도 그런 측면에서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직 교감의 입장에서 4세고시, 7세고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저의 아이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히고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뭔가 공부에 재능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교육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진짜 어린 7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어릴 때 그런 뭔가 가속화된 경쟁 구도 속에 이제 갇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깊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걸 놓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시기에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가지는,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 이제 보면 저학년 교실에서도 그게 이미 어릴 때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학년에 보면 교육과정 자체가 통합교과,
가 있어서 거기서 놀이 중심과 조작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미 뭐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요런 활동에서도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특히 이제 그런 어릴 적의 경험이 고학년까지 이어지고 진짜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아이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사실 저는 이제 남자아이 둘을 키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가족끼리 운동을 많이 했었어. 이제 같이 저학년 때 이제 수영도 하고 겨울이 되면 뭐 스키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뭐 태권도나 줄넘기를 이제 같이 접하기도 했는데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2학년 때 태권도는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고학년 때까지 이어가는 경우에는 진짜 태권도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체육을 즐겁게 하다가 중학교 때 스포츠 클럽에서 배구나 배드민턴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저는 체육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학교 동아리 생활도 이제 체육 동아리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 활동도 하고 이제 관내 그런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캘리그래피를 쭉 하시는 분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그리기라든지 이런 데 본인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써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교사들 중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또 키우고 그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북토크에서 질문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곳에서도 역시 어릴 때부터 저는 일기를 써왔어요. 지금도 저는 글쓰기 공책을 쓰고 있어요. 저의 꿈이 작가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되짚어 보면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몰입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아이가 캐치 일단 하면 좋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면 부모님이 사실 그걸 캐치해 주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어떤 교과 시간에 몰입을 하고 있는지 많이 관찰하고 그걸 많이 좀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걸 부모님께 많이 말씀드리면 집에서도 그런 활동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간에 이제 자기 자랑의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2, 3분 정도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레고 만들기 또는 어떤 친구는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서 오랫동안 날리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그 유튜브에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것을 본인이 연구해서 집에서 그걸 접어서 그리고 가져와서 친구들한테 방향전화 또는 뭐 오래 날리기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집중력 있게 몰입감 있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